반갑습니다. 부동산 플랜 강민재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학원이나 영상을 통해 배우고 나서 부업 혹은 제2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경매, 이 경매를 하기 위한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컨설팅 한다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 투자로만 하고 있으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으니 공유하고자 합니다 라는 목적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경매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주어지는 절차대로 그리고 정확한 권리 분석과 시세 파악 등등 중요한 포인트만 짚는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자신감이 생기고 틈틈이 시간 쪼개서 물건 검색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특히 주부님들도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부동산이 바로 경매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색, 입찰, 낙찰, 명도, 인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는 물건 검색 단계에서 시세 파악과 권리 분석, 그리고 인장 활동의 현장 조사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는 단계를 입찰한다 라고 하는데 입찰표 작성과 보증금을 준비해서 그렇게 입찰 준비를 할 테고요. 만약 운이 좋게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대금 납부라고 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명도 단계가 있겠죠. 낙찰받은 집에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단계인데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이 단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칼자루는 낙찰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명도까지 마무리되고 인도, 즉 그 집에 대해 점유까지 완료되었다면 경매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입주가 목적이었던 분들이라면 이사 준비를 하면 되겠고, 단기 차익이 목적이었다면 다시 매도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임대 수익이 목적이었다면 임대를 내놓기 위해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들려 물건을 내놓거나 하겠죠. 이렇게 여러 단계 중에서 이번 시간에 전달할 주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에 입찰하는 단계인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와 대리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입찰도 있고 법인 입찰도 있는데 주로 본인이나 대리 입찰의 비중이 크니까 이 2가지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작성해야 되는 서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모두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찰하기 위한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 보증금액 10%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은 막도장도 상관없고요. 보증금은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 원 단위니까 은행에 들려서 자기합수표로 해서 준비해가면 덜 부담스럽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필요하다면 경매 정보지도 챙겨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에 들어가면 경매장 입구에 게시판이 나와 있는데 그날에 진행되는 사건 번호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진행되겠지만 중간중간에는 취소되거나 해서 입찰조차 못하는 그 물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매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게시판에 나와 있는 사건 번호를 보면서 본인이 입찰할 물건의 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기일 입찰표를 보면 상단에 입찰 기일과 사건 번호 그리고 물건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입찰 기일은 말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입찰에 들어갈 물건이 언제 입찰할 것인지 처음에 물건 검색할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직전에 언급한 게시판을 통해 입찰 직전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는 오늘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입찰 기일이 내일이었다면 내일 다시 와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입찰 들어갈 그 날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적고 그 옆으로 물건 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물건 번호가 있으면 적어야 되고 없으면 1이라고 적어도 무관하고 공란으로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 번호 아래 여러 물건 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물건 검색할 때 체크해 둬야겠죠. 이어서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한다면 본인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동그라미 안에
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는 날인을 합니다. 여기서 날이라는 도장은 막도장과 같은 일반 도장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으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금액을 적는 수선입니다. 입찰 가격란과 보증금액 란이 있는데 입찰 가격란에는 낙찰을 받기 위해 희망하는 가격을 단위별로 숫자로 쓰고 바로 아래 현금 자기합수표 박스 안에 체크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그 준비한 10%의 금액을 숫자로 쓰면 되고 아래 그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라는 문구 그 입찰자 란에 본인 이름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을 반환받지 않았는데 왜 날인하냐고 의아할 수 있는데 낙찰되면 보증금액으로 들어갈 테니 상관없고 낙찰이 안 되더라도 다시 반환받을 테니 그때마다 다시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미리 작성해 놓은 겁니다. 결론은 미리 작성해 놔도 무관하니 선택은 본인들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사항, 뉴스를 통해 많이 봐왔을 겁니다. 1억짜리를 10억에 낙찰 받는다거나 10억짜리를 100억에 낙찰 받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을요. 이분들이 과연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생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절대 수정해서도 안 되겠고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만약 잘못 기재했다 하면 반드시 새 용지에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은 입찰 가격의 10%가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니까 그 이상으로 준비해가면 되겠습니다. 10% 정확히 준비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서 자기합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가면 상관없는데 만약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이 또한 무효 처리가 되니까 유의 바랍니다. 입찰표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어서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를 볼게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보증금 봉투예요. 앞면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구분하여 적고 그리고 그 아래 제출자를 적고 도장도 찍고 뒷장에도 세 곳 날인을 하면 됩니다. 물론 봉투 안에는 보증금액 10%의 수표를 넣어야겠고요. 여기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제 입찰 봉투를 볼게요. 기일이차표와 보증금 봉투를 담은 짙은 노란색의 대봉투 있는데요. 앞면 중간에 보이는 본인 입찰자 란에다가 이름을 적고 도장도 찍고 그리고 뒷장 상단에 보이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참고로 입찰 봉투 앞면 상단에 보이는 입찰자용 수취증은 법원 입찰 진행자가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준비된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에 넣고 접힌 부분을 호치케스를 찍고 그리고 입찰 시간에 맞춰 진행자를 통해 접수하게 되면 즉 입찰하게 되면 법원 입찰 진행자분이 직전에 언급한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취해서 입찰자에게 다시 줍니다. 입찰을 했다라는 증거이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잘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에 입찰표를 작성하는 순서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그 대리로 입찰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대리 입찰은 직접 입찰할 때보다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한 가지 더 많은 4가지인데 기일 입찰표,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 말고도 위임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긴 한데 입찰표 뒷면에 위임장이 같이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별도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대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임장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 역시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전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구분을 확실히 이해해야겠죠. 위임자, 즉 위임을 하는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입찰을 하는데 법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위임자가 그 대리인에게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한 통 그리고 보증 10%를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위임자인 본인 대신해서 대리인이 가게 되는 경우는 정말 각별한 사이거나 가족이지 않겠어요? 인감도장까지 준비해서 줘야 되니까 말이에요. 저는 전에 대리 입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입찰표와 위임장, 입찰봉투까지 해서 미리 인감 도장을 다 찍어놓고 그리고 나서 위임자분의 도장을 따로 챙겨가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상황에 맞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대리 입찰을 할 경우 작성해야 되는 서류와 준비물을 살펴봤고 다시 입찰표 작성을 살펴보자면 일단 들어가는 내용은 직접 입찰과 동일하나 대리 입찰 시 본인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은 바로 아래 대리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대리인의 날인은 일반 막도장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다시 말해 위임자인 본인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대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입찰표뿐만 아니라 위임장과 입찰 봉투에는 그 위임자인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보증금액 입찰자를 적는 구간인데 위임자를 적어야 하나 아니면 대리인을 적어야 하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리인의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임장 역시 상단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아래에는 사건 번호와 그 위임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데 날인은 분명 위임자의 인감도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의 첨부서류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비해서 입찰 봉투에 넣으면 되겠고요. 이어서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대리인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죠. 여기에는 제출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위임자인 본인이 아니라 직접 제출하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되겠어요. 물론 보증금의 10%를 넣어둬야 되겠고요. 입찰 봉투에는 본인과 대리인을 각각 적고 본인 날 옆에는 인간 도장, 그리고 대리인 날 옆에는 일반 도장으로 날인을 합니다. 뒷면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구분해서 적는 공간 역시 동일하긴 한데 물건 번호가 없으면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고요. 이렇게 기일 입찰표, 이위임장, 인감증명서,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에 넣고 직접 입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호치케이스를 찍고 법원 경매 진행자분에게 접수, 즉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경매 입찰할 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로는 기일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입찰할 때는 추가로 위임장이 있겠고요. 준비물로는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보증금의 10%를 자기합 스프로 해서 준비하면 되고, 대리 입찰을 경우에는 위임자인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한 통,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일반 막도장, 보증금의 10%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리 입찰 시 위임자인 본인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찰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입찰 가격이 합리적인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입찰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6번 정도,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입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돼서 그 금액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세보다 높게 받아가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 그분들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겠죠.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럼 못하러 이렇게 어려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지 차라리 금매를 하나 잡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매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본 채널을 통해 경매든 청약이든 분양이든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자주 업로드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